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습관 5가지로 10년 더 젊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뼈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근육도 유지되고 뼈도 튼튼해지며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답니다. 아침 산책이 최고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도 만들어진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팔을 천천히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지 마세요. 몸이 유연해지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추천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온몸 운동이 되거든요. 동네 문화센터나 수영장에서 어르신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주의할 점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골고루 잘 드세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쉬워서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중에서 한 가지는 꼭 드세요. 고기는 기름기 적은 살코기가 좋고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면 적당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익혀서 드시면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양도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이 특히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사과 하나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변비도 생기고 신장에도 좋지 않아요. 하루에 컵으로 6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싫으면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매일 드세요. 우유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를 드셔도 좋습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 매일 산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의할 점으로는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술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푹 주무시고 잘 쉬세요. 왜 중요할까요?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유지되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도 가능하면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낮잠은 짧게 주무세요. 낮잠이 필요하시면 오후 23시 사이에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늦은 오후에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낮에 졸리시면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깊게 주무시지는 마세요.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시고 베개 높이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목이나 허리가 불편하면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준비를 하세요. 자기 전 12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이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주의할 점으로는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수면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드시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세요. 4번째 습관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고 외로움은 우울증이나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며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가능하면 자주 만나세요. 요즘은 영상 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늘 뭐 했니? 밥은 먹었니?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세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거나 산책을 하세요.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고민도 털어놓고 함께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동네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보시면 노래교실, 서예교실, 댄스교실, 게이트볼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새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아직 건강하시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반려동물도 좋은 친구입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은 말은 못해도 훌륭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산책도 함께하고 돌보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아픈 이야기,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상대방도 지치고 본인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또 너무 의존하지도 간섭하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번째 습관은 머리를 많이 쓰세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꾸준히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으니 배워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독서를 하세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어휘력도 유지되며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문, 잡지, 재미있는 소설, 수필집 등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읽으세요. 도서관에 가면 큰 글씨로 된 책도 많으니 찾아보세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독서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퍼즐이나 게임을 하세요. 십자 말풀이, 스도쿠, 숫자 퍼즐, 장기, 바둑, 화투 등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을 즐기세요.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두뇌 훈련 게임이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일기를 쓰세요. 매일 일기를 쓰면 기억력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이런 음식을 먹었다. 같은 간단한 내용이라도 매일 쓰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어요. 계산을 직접 하세요. 장을 보실 때 계산기나 카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사과가 개당 2,000원이니까 5개면 10,000원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계산이지만 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자수, 종이 접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손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하세요. 요리도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생각하고 맛을 조절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하겠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세요.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매일 산책하기를 실천하고 다음 달에는 여기에 더해 물 자주 마시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